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주식시장은 상승 하루 만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바로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악재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최근 증권가에서는 중국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에 오늘 중국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대감과 이에 따른 수혜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91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42포인트 하락한 1912.78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증시가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흐름은 약세였는데요. 위축된 투자 심리 덕분에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권이 좀 출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최근 중국 상황 좋지가 않죠.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4년여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와 수급 불안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민감한 반응과 달리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 HSBC가 최근 발표한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예상치는 50.4로 13개월 만에 50을 웃돌았습니다. 또 11월 PMI 지수는 계절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요. 이번에 예외적으로 지수가 상승한 것은 중국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개선세를 보였다는 점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주식시장은 좀 말씀해 주셨듯이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선 붕괴된 이후에 추가 하락하면서 현재 1970선인데요. 이 영향 우리 증시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최근 중국 증시의 약세는 경기나 종목 불신에 따른 약세가 아니라 수급 불안 등 내부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데 증권가의 시각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증시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달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올해 수준인 7.5%로 잡을 것으로 전해진 만큼 좀 향후 반등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중국 정부가 이 구체적인 경제 성장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분석이 좀 활발하죠. 네, 최근 증권가에서 중국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5세대 지도부 출범에 따라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이를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큰 틀에서 중국이 내수 확대와 균형 발전을 두 축으로 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 성장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시진핑은 공산당과 군대, 정부 등 3대 권력을 모두 이양받았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정책 성향이 단기 내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시진핑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여기에 증권가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이 좀 여의도에 관심권에 있나요? 네,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게는 분명 중국의 경기 부양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중국의 내수 부양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소비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중국 새 지도부가 내수
내수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 계획을 펼칠 예정이라 중국 관련 소비 수혜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 확대 정책 수혜주로는 코스맥스, 빙그레, CJ CGV, 또 LG 생활건강, 또 한미약품, 메일유업, 오스템 임플란트, 락앤락 등이 거론이 됩니다. CJ CGV의 경우는 중국 내수 소비 확대에 맞춰서 올해 말 15개인 중국 내 영화관을 2015년 6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락앤락도 내년 매출액에서 50% 이상을 중국 시장에서 올리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또 메일유업은 중국의 고급 분유 시장이 확대되면서 분유 수출이 늘고 있고, 또 자회사 제로투세븐이 중국 유아용품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소득이 좀 증가를 하면서 네. 여행과 레저 관련주들이 좀 수혜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카지노주가 좀 상승을 보인 것도 이와 비슷한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 4분기 중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특수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주요 수혜 업종으로는 호텔신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또 파라다이스, GL킬 등 카지노주 등이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또 현대증권은 어제 중국 시진핑 정권 출범에 따른 수혜주로 또 오리온과 또 CJ 제일제당, 한미약품, 아모레퍼시픽, 락앤락, 오스템 임플란트, 메일유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소비 시장은 향후 10년 내 유로존을 추월을 하고 미국에 육박하는 양적 성장과 저가에서 품질과 브랜드를 중시하는 과시형 소비로 전환되는 그 질적 성장을 함께 수반될 것으로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 후발 업체로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브랜드와 그 유통망을 구축한 또 선점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중국 소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선점 업체들을 공략하라라고 여의도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네요. 오늘도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중국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주 찾아봤습니다.